가계부채 1075조 금융당국 DSR 규제 강화, 오늘 나온 신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6.9조, 주담대는 7조 원 증가에 무려 827.8조,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가계부채 질도 나빠져 연체율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 DSR 규제 강화한다. 특례 보금 자리론도 제한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827.8조가 되겠습니다. 8월 달에도 무려 주담보대출이 7조 이렇게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핵폭탄 터지기 직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 소비자 물가 추이가 올라가는 추이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국제 유가 추이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러시아 대 미국 4차 온유 전쟁, 미국이 패하면 한국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불경기 더하기 물가 상승이 되겠죠. 이것도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우디, 러시아 대 미국 4차 온유 전쟁, 그러면 한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냐, 이런 시나리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 역대 정부 정권별 아파트 가격 추이를 이렇게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태우 때는 200만호, 노태우 정부 때는 200만호 건설이 그때 됐죠. 김영삼 정부 때는 IMF가 나타났습니다. 큰 생각만 해도 끔찍할 일이죠. 그래서 대규모 공급 정책 이후 장기간 집값 안정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김대중 정부 때는 공급 억제, 각종 규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90년대 초반은 초호황기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노무현 정부 때는 공급 억제, 각종 규제가 나와 있고요. 이명박 정부 때 리먼 파산이 이렇게 되어 있죠. 대규모 공급 증가 정책, 그린벨트 해제, 뉴타운 사업이 그때 되었죠. 박근혜 정부 때 대규모 공급 정책, 장기간 집값 안정기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공급 억제, 각종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 현재로 본다고 하면 하반기 때 거래량이 줄고 또 가격이 내려갈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상들은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추석 후에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에 공급 택지 규제 완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PF 지원, 이것이 지금 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브리지존 PF 대출 만기를 연장해 준다. 또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해 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피스텔 등 주택수를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리가 7%대로 되어서 서민에서는 생활하기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때가 앞으로 지속이 될 것이다. 먼저 하락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시범 아파트. 여기 48평을 이렇게 보면 최고가 대비해서 6억 5천이 이렇게 하락되었습니다. 이것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빚 얻어서 주택담보로 해서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신반포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607세대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최고가 대비해서 5억 5천이 하락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45평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약
5억 5천 정도 이렇게 하락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영끌해서는 안 된다. 위험하다. 2021년에 산 분들 우리가 손해보고 이렇게 판 사람들이 지금 우리 둘레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헬리오시티에서 이렇게 보면 25평 무려 3억 7,500이 지금 하락된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9,510세대 대형 아파트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약 3억 7,500 정도 이렇게 손실이 최고가 대비해서 이렇게 손실이 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올림픽 패밀리 여기는 4,494 대형 아파트가 되겠죠. 49평을 이렇게 여기 보면 약 3억 7,500 정도 이렇게 손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세가 한 60% 이상 될 때에 갭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장미 2차가 되겠습니다. 33평을 이렇게 본다면 최고가 대비해서 약 3억 5천을 이렇게 손실된 그런 아파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공급 물량이 이렇게 적다고 그렇게 많이 된다고 하면 서서히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전세가율 한 60% 이상이 될 때에 사는 것이 괜찮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대형 대시장이 되겠죠. 여기 40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40평을 보면 여기는 약 3억 4천 이렇게 손실을 든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푸구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힐스테이트 마스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손실 금액이 약 3억 2천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급매물을 이렇게 노려합니다. 급매물을 이렇게 노릴 적에 그나마 낫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청약시장에서도 이렇게 주변 시세에 비해서 높은 그런 청약시장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위험합니다. 절대 이렇게 청약할 적에도 주의 시세를 잘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되지 청약에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줄고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2021년 엄청난 손실을 그때 한 사람들 5, 6억 손해본 사람들이 우리 둘레에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보고 뇌동매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행운이 찾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